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며칠 전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면서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즌 1에서도 깊은 감동과 재미를 받았지만 시즌 2에서는 더 큰 감동과 재미를 느꼈습니다. 시즌 2를 보자마자 저는 무릎을 치며 한국의 드라마는 정말 미쳤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걸까? 정말 미쳤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면 하루 종일 오징어 게임 얘기만 합니다. 스토리라인, 등장인물의 캐릭터, 한국의 전통놀이를 생존 게임에 도입한 방식 등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교수님도 강의 시간 내내 오징어 게임을 분석하는 수업을 하셨습니다. 시즌2가 공개된 직후 부정적인 평도 있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시청시간도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K 컨텐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게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시청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후 한국의 각종 드라마, 영화, K-팝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만의 독특한 컨텐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공부하는 중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제가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켰습니다. 시즌1이 기록한 17억 시청시간이라는 전례 없는 성공 이후 시즌2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버드 캠퍼스에서도 과연 시즌1의 신선함과 충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즌2는 공개 직후 93개국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첫 주 시청시간은 8,290만 시간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4년 넷플릭스 공개 작품 중 압도적인 1위였으며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기록이 또 나올지 의문이 든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친구들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아마도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세운 각종 기록은 오징어 게임 시즌3이 아니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미국의 경우 시즌1 이후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시즌2는 그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미디어 연구 세미나에서 교수님은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21세기 글로벌 대중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 이 작품이 가진 문화적 의미와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즌1의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정교해진 캐릭터 묘사와 시각적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황동혁 감독의 연출력과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력에 주목했죠. 버라이어티는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이라 평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시즌2의 제작비 증가가 가져온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더 커진 제작비가 만들어낸 화려한 볼거리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는 평가와 함께 특히 새롭게 추가된 게임들의 창의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은 시즌2가 보여주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의 보편성에 주목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극단적 모순을 한국적 정서로 풀어내면서도 전 세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평했죠. 특히 전통 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방식이 작품의 독창성을 한층 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화 전문 평론가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 87%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시즌1의 평점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메타크리틱에서도 82점을 기록하며 시즌1 69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론가들은 특히 캐릭터들의 심리적 깊이가 더해진 점과 사회적 메시지의 다층성을 호평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공개 첫 주 동안 1,500만 건 이상의 관련 게시물이 생성되었고 SQIDGAME 해시태그는 24시간 내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은 시즌1과 시즌2를 연결하는 다양한 복선을 발견하는 데 열중했고 이는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팬덤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뉴스 인기 순위를 서비스하는 레딧의 오징어 게임 커뮤니티는 시즌 2 공개 이후 1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각 에피소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이론들이 활발하게 공유되었고, 특히 시즌 3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추측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틱톡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새로운 게임들을 패러디한 챌린지가 바이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땅 따먹기 게임을 현실에서 재현한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었고, 이는 오징어 게임의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한 시청을 넘어 참여형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학계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 세계 미디어 학과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초국가적 서사의 성공 요인, 한국적 정서의 글로벌화 전략, 넷플릭스 시대의 새로운 TV 드라마 패러다임, 그리고 사회 비판적 메시지의 엔터테인먼트화 등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하나의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코드를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K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즌 2에서 이정재가 열연한 성기훈의 캐릭터 변화는 극적입니다. 시즌 1의 나약한 도박꾼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탈바꿈한 그의 여정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도덕적 고뇌입니다. 456억 원의 우승 상금을 받고도 평범한 삶 대신 복수를 선택한 그의 결정은 현대 사회에서 정의와 복수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정재는 차가워진 눈빛과 절제된 감정 연기로 성기훈의 내면 변화를 설득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박철상 역을 맡은 공유의 연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전직 특전사 박철상은 시즌 2의 가장 복잡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공유는 전쟁 트라우마와 생존에 대한 강박, 그리고 동료에 대한 의리라는 상충되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연기했습니다. 특히 게임 중 보여주는 전략적 판단력과 인간적 고뇌의 균형이 인상적입니다. 그의 캐릭터는 전쟁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게임에서 살아남은 자의 아이러니를 대변합니다. 시즌 2에서 프론트맨의 캐릭터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게임의 수호자이자 동생 황인호와 대립하는 형으로서 이병헌은 캐릭터의 이중성을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너머로 드러나는 미세한 감정 변화와 동생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포착한 연기가 돋보입니다. 그의 존재는 게임의 시스템과 인간성 사이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 최희주는 시즌 2의 가장 강렬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이시영은 어린 딸을 둔 싱글맘이자 전직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복잡한 설정의 캐릭터를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특히 모성과 생존 본능이 충돌하는 순간들에서 보여주는 섬세한 감정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한 다중적 압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종된 형사 황준호의 동생으로 등장한 황인호는 시즌 2의 핵심 인물입니다. 위아주는 형의 실종 진상을 파헤치려는 결연한 의지와 게임의 잔혹성에 직면했을 때의 혼란스러움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프론트맨인 형과의 대립 구도에서 보여주는 감정선이 드라마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들은 누구 하나 덜어낼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 2의 캐릭터들은 각자의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얽히며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성기훈에서 프론트맨, 그리고 황인호로 이어지는 삼각구도, 그리고 박철상, 최희주, 유동석으로 이어지는 생존자 그룹의 다이나믹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캐릭터 구성은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대변합니다. 각 캐릭터들은 단순한 선악의 구도를 넘어서는 복잡한 내적 갈등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드라마의 깊이를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즌 2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놀이를 생존 게임에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시즌 1에서 보여준 단순한 생존 게임의 형태를 넘어 시즌 2는 더욱 복잡하고 의미 있는 게임 구조를 선보였습니다.
각각의 게임은 현대 사회의 모순과 인간 본성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장치로 활용되었죠. 특히 땅 따먹기는 시즌2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손꼽힙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해봤을 이 단순한 놀이는 오징어 게임에서 현대 사회의 치열한 부동산 경쟁과 생존 게임을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과정은 제한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현대인들의 치열한 경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경계선을 밟으면 즉시 탈락하는 잔인한 규칙은 부동산을 통한 계급 이동의 불가능성과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함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시즌1의 버전에서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AI 감지 시스템과 새로운 장애물이 추가되면서 단순한 술래잡기 게임은 현대 감시, 사회의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타포가 되었습니다. 특히 AI와 인간의 대결 구도는 기술 발전이 가져온 인간 소외 현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참가자들 간의 협력과 배신이 교차하는 과정은 공동체의 해체와 극단적 개인주의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슬치기 역시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규모 아레나 형식으로 변형된 이 게임은 개인의 기술과 팀의 전략이 모두 중요한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승자 독식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동맹과 배신이 반복되는 게임의 진행 과정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인간관계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즌2의 게임들은 공통적으로 순수한 어린이들의 놀이가 잔혹한 성인들의 생존 게임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순수성과 공동체 정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됩니다. 특히 전통 게임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식은 인간성과 기계적 판단이 충돌하는 현대 사회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결국 시즌2의 게임들은 단순히 더 잔인하거나 화려해진 것이 아닙니다. 각 게임은 불평등의 심화, 감시사회의 발달, 공동체 정신의 붕괴, 기술 발전의 양면성 등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전통놀이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와 직면한 문제들을 동시에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 구성의 독창성과 메시지의 보편성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글로벌한 성공을 이끈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놀이를 재해석해낸 탁월한 감독의 역량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은 현재 공식적으로 제작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즌2의 성공과 열린 결말을 고려할 때 제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즌2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과 새롭게 제기된 질문들이 시즌3의 주요 서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텐츠를 학문으로 공부하는 저로서는 과연 시즌3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예상한 내용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시즌3의 가장 큰 축은 성기훈의 복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2에서 게임의 실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 성기훈은 이제 게임 조직의 정점에 있는 VIP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딸 성채아와의 관계 회복이 이러한 복수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됩니다. 프론트맨 이병헌과 황인호의 형제관계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즌2에서 드러난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선악의 대립을 넘어 정의와 생존이라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즌3에서는 게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VIP들의 정체와 그들이 구축한 글로벌 게임 시스템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국제적인 착취 구조에 대한 더 깊은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죠. 새로운 게임들의 등장도 기대됩니다. 시즌 1, 2에서 보여준 한국 전통놀이의 재해석을 넘어 보다 글로벌한 놀이문화를 반영한 게임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리즈의 국제적 확장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시즌3는 이전 시즌들에서 다뤄온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더욱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글로벌 자본주의의 문제점, 디지털 감시 사회의 위험성,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성 문제 등이 주요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복수가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더욱 큰 제작비와 화려한 스케일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제적인 로케이션과 글로벌 캐스팅의 확대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황동혁 감독이 보여줄 새로운 연출 스타일도 기대됩니다. 시즌 1, 2에서 선보인 독특한 미장센과 긴장감 넘치는 연출이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는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물을 넘어 현대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한국 콘텐츠만의 독창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단순한 후속작의 의미를 넘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작품이었습니다. 93개국 넷플릭스 1위 기록과 첫 주 개봉 직후 8,290만 시청 시간이라는 놀라운 성과는 이 작품이 가진 보편적 메시지와 예술적 완성도를 증명합니다. 시즌 2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캐릭터의 깊이 있는 발전입니다. 성기훈의 복수자로의 변모, 프론트맨의 더욱 복잡해진 내면, 박철상의 섬세한 감정선 등 주요 인물들의 캐릭터 아크가 더욱 입체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여기에 최이주와 황인호 등 새로운 캐릭터들이 가세하며 더욱 풍성한 서사를 만들어냈죠. 둘째, 한국의 전통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임 구성입니다. 땅 따먹기는 현대 사회의 부동산 문제와 계급 갈등을 무궁화 꽃이 피웠습니다. 2.0은 감시, 사회의 디스토피아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각각의 게임은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셋째, 보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사회 비판 메시지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문제점, 인간성의 상실 기술, 발전이 초래한 소외 현상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의식을 한국적 정서로 풀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즌 3에 대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성기훈의 복수극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VIP들로 대표되는 게임 조직의 실체는 무엇인지, 새로운 게임들은 어떤 모습일지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보편성을 획득한 이 작품은 K-콘텐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예술성, 대중성, 메시지 모두를 겸비한 수작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상 특이한 콘텐츠가 아닌 보편적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시즌 3를 통해 이러한 성과가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게 될 더 큰 역할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2를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왕의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건너가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입니다. 하버드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진학은 한국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간략한 감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